제11장 불꽃 속의 죽은 물건. 불꽃이 순식간에 그 얼굴을 강타했고 그 힘은 마치 란젠펑이 침을 한 방울 내뱉어 내 얼굴에 맞으면 내 얼굴을 뚫을 정도였다. 그 물체가 순간 불붙었지만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나는 갑자기 그 옷이 란젠펑이 입혔던 것임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 옷은 술을 흡수해 매우 쉽게 불이 붙기 때문이다. 란젠펑이 나를 잡아당긴 순간 불꽃이 튀겨진 지 1~4초도 채 안 되어 바로 달려들었다. 나는 뒤돌아 큰 흰 개다리를 내뱉었고 그는 내 허리에 술주머니를 잡아당겨 허리를 들어올렸다. 나는 옆에 있던 나무줄기를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토상의 머리를 베어내렸다. 나는 그 뒤에 달린 지느러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 부분만 베었지만 마치 벽돌에 베는 듯했다. 불꽃이 튀어오르고 자세히 보니 그 지느러미는 사라졌다. 거의 동시에 란젠펑도 나무를 밟고 뛰어올라 나보다 2배는 높게 솟았다. 그는 술을 힘껏 몸에 뿌리니 불길이 더욱 거세졌다. 두 사람은 각각 토상 양쪽에 착지했다. 나는 란젠펑의 동작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가 착지하자마자 손을 들어 술주머니를 던졌다. 나는 그것을 받아 토상의 뒤로 구르고 또 한 번 술을 뿌렸다. 그 뒤쪽도 불길에 휩싸였다. 토상 전체가 불인간이 된 채 나는 몸을 돌려 술주머니를 다시 힘있게 던졌다. 완벽한 승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이 뭔가 잘못된 듯했다. 옆눈에 란젠펑이 왼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던지는 순간 그가 오른쪽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술주머니는 알 수 없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진 풀숲 속으로 날아갔다. 나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는 나에게 기대지 않은 듯 서서 불타는 토상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일어서서 상황을 살폈다. 이번에는 란젠펑이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의 의도가 뭔지는 알 수 없었다. 칼이 없으니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는 어렵다. 나는 내 칼을 건네주려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토상 머리 위에 지느러미를 찾으려 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토상은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고 내가 베어낸 머리에는 술과 불꽃이 틈새로 스며들어 내부까지 뜨거워졌을 터이지만 그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6~7분 정도 타오른 뒤에도 토상은 움직이지 않았다. 란젠펑은 옆에 있던 물웅덩이로 돌아가 발로 물을 차서 토상에 뿌렸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불이 뒤섞이면서 토상은 순간 갈라지며 똑똑 소리를 냈고 왼쪽 팔이 떨어져 나왔다. 끝났어?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손전등을 켜서 근처 물을 비추기 시작했다. 나는 이 토상이 핵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토상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갔는지 물었지만 란젠펑은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어. 이번엔 정말 다르다. 라고 말했다. 무슨 상황이야? 란젠펑은 살짝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표정을 거의 드물게 보이는데 고개를 들어 이건 죽은 물건이야. 라고 말했다. 죽은 물건은 우리 용어에서 정확히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적이나 위험은 거의 살아있는 존재 혹은 그 시체에 의해 발생했다. 죽은 물건은 도구 같은 것으로 예를 들어 벽돌 한 조각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란젠펑은 손전등으로 물을 비추며 무의식적으로 이 토상에 무언가가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하지만 그것은 그의 무의식일 뿐이다. 그의 눈은 매우 빠르니 만약 무언가가 있다면 분명히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머뭇거렸다. 그 지느러미 못 봤어. 나는 바람을 부르는 듯한 손짓을 하며 그에게 이해시키려 했다. 솔직히 그게 지느러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기억을 되짚으며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눈이 란젠펑보다 빠를 리 없으니 그가 못 본다면 내가 착각한 걸까? 당시 상황이 너무 빨라 기억이 흐릿했다. 혹시 후드가 달린 모자일까? 생각하면 뭔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토상에 다가갔고 불꽃은 점점 꺼지기 시작했다. 나는 칼등으로 토상의 머리와 반쪽 몸통을 두드려 부수었다. 내부는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토상은 확실히 죽은 물건이었다. 나는 손전등으로 주변 숲을 살펴보았다. 이곳에서는 시체 연회가 눈에 보이지 않았고 토상이 위치를 옮긴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죽은 물건이 움직인 걸까? 란젠펑은 조각난 토기를 집어 나에게 건넸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다음 행동을 궁금해했다. 그는 한 방향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그를 따라 우리는 곧 시체 연회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고
모든 시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란젠펑은 바로 몸을 움직여 한 시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몸에 가까이 붙였다. 그리고 머리뼈를 한 번에 꺾으며 카 하는 소리가 나자 나는 전신이 떨렸다. 이어서 그 시체를 끌고 손전등으로 탈출길을 가리키며 재빨리 숲 밖으로 물러났다. 나는 그가 물러가기로 결심한 것을 알아챘다. 나는 토기 조각을 품에 안고 그를 따라 전력으로 달렸고 무사히 숲을 빠져나와 뚱뚱한 자의 연기를 보았다. 우리는 그때서야 속도를 늦추었다. 숲 안과 밖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 억압감이 짙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그는 바로 전 토상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있음을 깨달았다. 잠시 나는 경계심이 솟구쳤다. 무언가 악령이 그를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눈빛을 바로 살폈다. 그는 시체를 내려놓고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매우 익숙함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했다. 뚱뚱한 자가 우리에게 물었다. 내 술은 어디에 있지? 나는 동생에게 물어봐.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시체를 끌고 가서 이전 시체 옆에 놓았다. 두 시체가 나란히 놓였다. 조용히 말한다. 형제여, 동행이니 반드시 설명해 주겠네. 괴물이 있으면 괴물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새 시체의 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몸은 끈적거리고 메기처럼 미끌미끌했다. 나는 7, 8번 눌러보니 새 시체의 배가 매우 부풀어 있었고 이전 시체와 같았다. 분명 안에도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죽은 것이었다. 무엇을 먹은 걸까? 그래서 절단해야 했다. 이 정도의 시체를 한번 열면 독수리가 찾아오고 초원 위의 독수리는 상대하기 어렵다. 사람은 몰아낼 수 없으니 연기를 피워 냄새를 없애야 하며 작업량이 많다. 이 숲은 너무 이상했다. 나는 뒤를 돌아 검은 작은 숲을 바라보았다. 시체 연에 배부른 시체들, 함께 묻힌 술도구, 도굴꾼 복장을 한 이상한 토상, 움직이는 죽은 물건, 모든 것이 논리적이지 않아 보였지만 나는 점점 란젠펑이 말한 극도로 위험한 강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일은 아주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방금 소란이 있었고 나도 배가 고프니 먼저 식사를 하자. 그래서 손을 씻고 뚱뚱한 자는 여전히 술을 물었지만 그는 우리 각자에게 냄비 국물을 한 그릇씩 담아주었다. 나는 그에게 술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이야기했다. 란젠펑은 식사 중에 한마디 덧붙였다. 그 토상은 어두울 때 움직였어. 빛이 없는 상황에서 그 토상은 또 다른 존재처럼 보였고 이번에 그는 매우 이상하게 느꼈다. 그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없었다. 사실 나도 같은 느낌이었다. 뚱뚱한 자가 만든 면에는 건새우, 표고버섯, 계란, 파, 고기채, 땅콩이 들어 있었고 나는 정말 배가 고파서 특히 맛있게 느꼈다. 완전히 끝냈다. 나는 바로 잠을 잘 계획을 세웠고 모든 것은 새벽을 기다렸다. 잠들기 전에 두 시체의 손발을 모두 묶어 죽였다. 그리고 멀리 가서 야외에서 소변을 보았다. 란젠펑도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그가 소변을 보는데 특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의 10분이 지나고 그에게서 3, 4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몸을 풀려는 순간 앞쪽 달빛 아래에서 언제인지 모를 시체 연회에 있던 시체들이 모두 숲 가장자리 나무 뒤에 모여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숲과 초원의 경계에 서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달빛은 창백하고 극도로 차가웠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뒤쪽에는 마치 지느러미 같은 것이 벌어져 있는 듯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